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홀로 살고 계신 70대 할머님의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다녀간 뒤 집에 생긴 큰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루 24시간 내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김숙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1살 김숙자입니다. 70이 넘고 나니 몸도 마음도 자꾸 쉬고 싶어졌어요.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아이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는 제 인생 좀 조용히 살아도 되겠지 싶었죠. 하루하루가 비슷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라디오 켜놓고 시장에 가서 두부 한 모 사오고 조용히 책도 읽고 고무장갑 끼고 마당 청소도 하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이상한 게 하나 생겼어요. 거실 천장 한쪽에 동그란 물체가 붙어 있었어요. 나는 처음에 모기 잡는 기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CCTV더군요. 며느리가 달아놓았대요. 혹시 제가 쓰러지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했대요. 처음엔 좀 고마웠어요. 나를 그만큼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요즘은 다들 바쁘니까 자주 얼굴 보기도 힘든데 그렇게라도 챙기려는 마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면서 점점 이상했어요. 내가 뭘 하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머님, 가스불 켜놓으셨죠? 조심하세요. 어머님, 소파에서 너무 오래 앉아 계시던데 괜찮으세요? 오늘 텃밭 다녀오신 거죠? 햇볕이 너무 세요. 하루 이틀은 웃으며 넘겼는데 그게 반복되니까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어요. 거실에 앉아 있으면 그 CCTV가 계속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TV를 봐도 고개를 돌려도 늘 내 눈에 들어왔어요. 하루는 라디오 틀어놓고 혼잣말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너무 조용하시길래 놀랐어요. 괜찮으시죠?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감시받고 있는 건가? 내가 혼자 밥 해 먹는 것도, 낮잠 자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거실에서 하품하는 것도 누군가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편하지가 않았어요. 이게 과연 배려일까? 아니면 불안한 마음을 덜기 위한 자기 위안일까? 며느리가 나를 걱정해 주는 건 알겠지만 그 방식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는 거실에 나오는 것도 꺼려졌어요. 그 CCTV 앞에서 내가 나를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나는 아직 혼자 밥도 하고 병원도 다녀오고 계산도 하고 문 열고 배달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감시를 받아야 하나? 내가 이 집 주인이 맞나? 점점 나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내 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내 삶은 점점 더 감시 속에 갇힐 거라고. 내가 지금 말 안 하면 그 CCTV는 절대 꺼지지 않을 거라고. 결국 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 주말에 내가 서울에 좀 올라갈게. 한번 보자꾸나. 며느리는 반가운 목소리로 네, 어머님.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올라갔어요. 이제는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말하지 않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았어요. 서울 집에 도착했을 때 손주들이 반갑게 뛰어나와 안겼어요. 그 애들 얼굴을 보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지만 내가 오늘 왜 왔는지는 잊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반가워하면서도 놀라워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나는 그 말에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하자꾸나.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차 한 잔 앞에 두고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 집에 단 CCTV 말이야. 그게 말이지? 나는 좀 불편하더라.
며느리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마음속 깊이 준비해온 말을 꺼냈어요. 처음엔 고마웠어. 나를 걱정해서 그랬겠지.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점점 그게 감시처럼 느껴지더라. 내가 국 끓이다가 자리 비우면 전화 오고, 거실에서 졸고 있으면 또 전화 오고,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어도 그 렌즈가 나를 뚫어져라 보는 것 같았다. 그게 참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더라.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앞서 나간 건가요? 진짜 걱정돼서 그랬어요. 멀리 있으니까 자꾸 불안하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 마음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나도 알아요. 그 애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도, 마음만은 진심이라는 것도요.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배려라는 건 말이야. 상대방이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야. 나는 CCTV를 보면서 배려보다는 감시를 느꼈거든. 불안이 전염돼서 나까지 숨이 막히더라. 걱정이 되는 건 이해해. 그런데 그 걱정을 나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기계로 대신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입술을 깨물면서 작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어머님.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이해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CCTV를 꺼줘. 그리고 대신 시간 날 때 가끔씩 한번 찾아와다오. 그날 저녁, 며느리는 거실로 가서 CCTV 전원을 꺼줬어요. 우리 집을 비추던 그 화면이 사라졌을 때 이상하게 숨이 트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며느리랑 손주들이랑 같이 부엌에서 밥을 차렸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된장국에 멸치볶음 얹어 한 그릇 뚝딱 했어요. 그제야 이 집도, 이 식탁도, 이 가족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은 푹 잤어요. 낯선 서울 집에서도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잔 건 처음이었어요. 카메라 화면 하나 꺼졌다고 이렇게 마음이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작은 기계 하나에도 쉽게 갇히고 또 쉽게 놓이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날 서울에서 내려와 우리 집에 들어서는 순간 거실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 자리엔 아직 카메라는 붙어 있었지만 이제 불은 꺼져 있었어요. 그 눈이 더 이상 나를 보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안도감이 드는지 그제야 실감했어요. 그 이후로 생활이 다시 편안해졌어요. 소파에 앉아 라디오도 맘껏 듣고 창문 열어놓고 노래도 흥얼거리게 됐어요. 하품도 크게 하고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많은 게 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감시당하는 느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도 바뀌었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줬어요. 어머님, 오늘은 뭐 하셨어요? 요즘은 낮에도 많이 더운데 괜찮으셨어요? 예전처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말투가 아니라 진짜로 궁금해하는 진심이 느껴지는 말투였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반찬 싸들고 직접 내려오더라고요. 같이 밥 차려 먹고 마당에서 빨래 널고 손주들이랑 고구마 캐고 기계가 꺼지고 나니 마음이 켜졌어요. 며느리와 다시 웃게 됐어요. 예전엔 고마운데 불편한 사이였다면 지금은 조금 서툴지만 서로 따뜻한 사이가 됐어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 한 번도 CCTV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감기에 걸리면 직접 내려와서 유자차를 끓여주고 허리가 아프다 하면
동네 의원에 같이 가주기도 했어요. 진짜 배려는 사람이 손으로, 몸으로, 발로 움직일 때 생긴다는 걸 그 아이도 배운 거겠지요? 며칠 전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도 며느리가 집에 CCTV를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다 그런다더라. 혹시라도 쓰러질까봐 그러는 거래.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그래, 그럼 너도 며느리네 집 안방에 하나 달자고 해. 자다가 무슨 일 생길까봐 걱정된다 해봐. 그 말에 친구가 깔깔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러면 며느리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대답했어요. 그래, 나도 그랬거든. 걱정하는 마음은 고마워요. 불안한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 불안을 기계로 대신하려고 하면 사람 마음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눈으로 확인하기보다 마음으로 믿는 게 훨씬 따뜻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순간이 와요. 그럴 땐 말하면 돼요. 힘들다. 무섭다. 같이 있어줘 하고요. 그런데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기계부터 들이밀면 마음은 다치게 돼 있어요. 요즘 저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서 라디오를 듣고 하품도 하고 가끔은 혼잣말도 해요. 누가 보든 말든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그저 내 집에서 내가 편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하루하루 느끼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위해 했던 선택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CCTV 기술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계보다 먼저 닿아야 할 건 마음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마음은 하루 한 번의 전화, 짧은 영상통화, 그리고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일지 모릅니다. CCTV는 도구일 뿐, 관계는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도 그 사람다움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사연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